문무일 총장이 혹시나 만약에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 주저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확실하게 명토를 박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한시가 끝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 검찰 그동안 반성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인적 쇄신을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를 이야기했냐면 검경 수사권 조정론이 이번 청문회에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내하고 별로 크게 다르지 않더라. 좋다. 제3자 기구에서 논의 한번 해보자.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세 번째는 공수처 문제. 예. 공수처 문제 단순하게 검찰만 겨냥한 거 아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나를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 다 대상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 대꾸를 해줬다는 부분도 박수현 대변인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아하.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의 의지는 설사 검찰총장이 뭔가 조직의 구성원들의 시선 때문에 뭔가 좀 망설임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이렇게 강하다는 걸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어제 한시를 비공개 안 하고 공개하는 이유가 바로 저는 거기 있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검찰개혁 의지가 대통령의 의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염원이라는 걸 분명히 했다는 것이죠. 김 변호사님, 아주 독특한데 신선하네요. 그렇죠. 뭐 이전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또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권위주의적인 측면을 좀 배제했다. 예.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네. 자, 검찰총장 후보가 4명이나 올라왔었어요. 그랬죠? 예. 그것을 아무리 검찰 독립, 그 다음에 검찰의 개혁, 이런 거가 얘기가 되더라도 청와대에서 4명의 후보들 중에서 이분을 임명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으면서 임명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논의가 있었죠. 당연히 예. 있었겠죠. 본인하고도 교감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교감이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4명의 이렇게 면면을 보면 예. 그중에 특히 문무일 검사장처럼 그래도 약간 오픈마인드, 예. 약간 그래도 개혁적인 그런 사고 어허. 그런 것 중에서 제일 문무일 총장이 제일 선순위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검찰청 후보자들은 약간 관리형. 그러니까 평범한 검사, 평은 다 좋죠. 예. 사람 다 좋지만, 그렇지만 문무일 검사장은 원래 검사 때부터 약간 좀 강력한 그런 면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18기인데, 그러면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그럼 누가 검찰총장이 될 거냐 하는데, 상당히 이제 검사 중에서 좀 기수가 높은 검사들을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예. 문무일 검사를 다 꼽더라고요. 문무일 검사가 될 가능성이 크고 상당히 마인드도 개혁적인 마인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제 검찰을 하면서도 굉장히 개혁적인 마인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검찰 수장이 이미 됐단 말이에요. 근데 검찰 수장이 된 마당에 예. 검찰 개혁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인적쇄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먼저 과거에 그 정치 그렇죠. 검찰 했던 분들을 쳐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딱 정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특히 우병우 라인과 관련된 정치 검찰을 쇄신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은 검찰총장이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예. 그렇지만 공직수사비리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것은 입법에 관한 문제예요. 입법에 관한 문제. 그러네요. 입법에 관한 문제에서 나는 근데 입법에 관한 문제이긴 하지만 검찰 측에서 강력하게 저항하면 국회의원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 또 협의를 않고는 그렇죠. 안 되죠. 예. 그렇지만 지금 이 마당에 있어서 그걸 저항한다고 해서 이제 강하게 저항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몇 번 무산됐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은 틀린 게 있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하고 검찰 개혁에서 여론이 굉장히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의 강도가 높을 수는 없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검찰 출신이지만 고위공직자 수사비리처는 반드시 돼야 한다고 저는 보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오히려 그게 되는 것이 검찰에도 좋다. 왜냐하면 그런 수사처가 생기게 되면 검찰이 정치 사건에서 휘말리지 않게 되고 그러면 정권의 신랄한 말을 듣지 않게 될 것이다. 정치권 눈치 안 보는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검사들한테는 좋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설치돼야 한다 보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죠. 이건 왜냐하면 제가 검찰 출신이라서 하는 얘기 아니고 과연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할 수 있는 정도에 지금 와 있냐. 그거는 또 문제 있죠. 네, 전문성도 있고 인권에 관한 문제도 있고 청렴성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한테 다 준다고 하면 경찰은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 선행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주 묘책을 내놨어요. 절충안.
경찰에게 완전 수사권이 넘어가기 전에 소프트 랜딩할 수 있는 길로 검사를 임명하는 첫 단계에서 수사검사로 갈 것이냐 기소검사로 갈 것이냐 라고 하면서 횡격막을 딱 쳐놓자 이거예요. 수사청, 기소청. 수사청, 기소청을 분리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수사청에 나중에 경찰에서 슬금슬금 들어오면서 수사청을 좀 넓혀가는. 이거 어떠세요? 기가 막히죠? 아, 제가 검토를 안 해봐서 이 자리에서 바로 뭐 기가 막히냐 막히지 않느냐 얘기할 수 없고 왜 기가 막혀 좋다면 제가 이제 아주 나도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근데 이제 말하다가 한마디 더 할게요. 예. 검경 수사권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그게 검찰의 개혁의 차원이라고 보고 만약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합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만약 그렇게 해서 검찰의 수사권이 경찰에 넘어가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사에서 역사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일단은 검찰 개혁 자체를 이제 내부적 개혁과 외부적 개혁으로 나누자. 그럼 예. 내부적 개혁 아까 제가 검찰 쇄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인적 쇄신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의 어떤 잘못된 제도 개혁,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검경 수사권의 공직수사비리처에서는 원칙적으로 문무일 검찰총장은 설사 마음이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예. 약간의 협의를 하면서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자기가 앞서갈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차재현 교수님. 예, 저는 뭐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이제 그 수사권의 이 상당한 부분을 경찰에게 넘겨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과거 90년대 초반에 경찰 사회부 기자를 좀 했습니다. 할 때 보면 그때만 하더라도 경찰이 그 피의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다루는 부분들, 수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무리한 것도 많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찰을 들어가려고 하면 학력 자체가 완전히 인플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상당히 그 경찰의 그 수사하시는 분들의 이 자질 자체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좋아졌고 무엇보다도 가장 문제는 검찰이 그동안 사실 수사권에 대해서 거의 독적인 지휘권을 발휘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측면입니다. 물론 경찰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신뢰를 갖고 왔느냐? 그렇지는 않죠.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지만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서 소위 말해서 치안이라든지 경비, 교통은 그러니까 지방자치경찰에게 넘겨주고 일종의 미국의 FBI식으로 연방수사청처럼 수사 전문 경찰을 따로 만들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아마 지방분권과 함께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고 한다면 경찰에 상당한 비례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폭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 내에도 서로 균형과 견제와 균형이 될 수 있다. 방법은 찾을 수 있다. 그런 거죠. 문제는 오로지 검찰만 그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총체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 자체는 이제는 조금 바뀔 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런데 이제 검경 수사권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인 걸 좀 아셔야 돼. 어떻게 예. 아셔야 하냐면 지금 경찰이 수사를 못 합니까? 경찰 수사하잖아요. 예. 단지 일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강력 범죄랄지 예. 뭐 중요한 범죄도 있잖아요. 살인이랄지 아니면 뭐 아무튼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예. 왜냐하면 검사가 기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소해서 유죄를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이 미비하게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사 지휘를 받는데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경찰이 다 가지고 있어요. 예. 단지 지금 뭘 문제 삼냐면 그 수사에 대해서 지휘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형사소송법상. 예. 근데 지휘 권한을 모든 수사건에 대해서 할 수가 없어요. 인력도 적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중요한 사건에 대한 지휘를 하고 그것이 성취됐을 때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을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 부분이 기소 독점권만 주고 수사를 할 수 없게 하는 게 맞느냐. 그러면 기소를 하려고 하는데 예. 수사가 미비해서 기소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검사가 수사를 못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제 그런 아니 것 같이 근데 이제 지금 수사청 기소청 분리하는 거는 검사 중에서도 수사청에 가갖고 수사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수사를 검사와 경찰이 한 팀으로 섞여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제도가 뒷받침이 되면서 수사권 독립 문제가 나와야지. 예. 지금의 상황에서 그냥 여기서 그럼요. 수사권을 예. 주고 기소권만 주고 없앤다. 그거 자체는 사실은 문제가 예. 있을 수 실제 있다는 정치권 거죠. 안에서도
지금 단계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문제라든가 이것은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권 안에서 그리고 법무부의 탈검찰화 문제도 법무부와 정치권이 할 문제지 검찰총장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 검찰총장이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첫 번째 정치 검찰들에 대한 인사 문제, 예, 그다음에 인적 청산. 예, 인적 청산.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 있는 적폐 세력 청산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안으로 걸려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수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도 이 공소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는 원세훈 재판, 그다음에 삼성 재판. 그렇죠. 삼성 재판도 있고 원세훈 재판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뭐 4대강 문제 있죠. 그다음에 자원외교 문제 있죠. 카이 있어요. 카이 문제 있죠. 예, 방산비리. 그러니까 방산비리. 그러니까 이런 큰 사건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 지금 현재 문무일 검찰총장의 가장 핵심적인 제1의 과제인 것이지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토론해야 될 과제도 많고 특히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이게 집단의 갈등, 네. 의약분업 비슷한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매번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 논란이 돼왔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제도적 뒷받침 이런 것도 예. 마련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윤성 기자님 말씀 그 설득력이 있는데요. 예, 차 뭐 교수님, 저도 공감합니다. 이런 거죠. 검찰이 지난 9년 동안 신뢰를 많이 잃고 네. 검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정치 권력의 입맛에 맞는 그런 수사를 해오지 않았느냐. 네. 라고 하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청와대는 자, 우리는 당신들과 정치적 영향력을 끊을 터이니 지금 문제되고 있는 내부의 청산이라고 하는 문제. 인적 청산이라고 하는 문제. 그다음에 지금까지 카이 같은 경우도 재판 제대로 수사 제대로 안 했어요. 그렇죠. 그 나중에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하명 수사 때는 우리는 제대로 못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이런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먼저 해라. 이것도 시간이 꽤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당장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제도적으로 바뀌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정부 거의 말기쯤 가서 말기쯤에 그림을 그리고 그 정도 제도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당장 하루아침에 된다는 그런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면 그 이야기가 나오냐고 한다면 검찰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있어 자신의 기득권을 아직도 너무 지금 그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그 공수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 문제도 참여정부 시절에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제도적으로 많이 하려고 할 때 검찰 내 그 검사들이 엄청나게 반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나면 자신들이 공수처의 이 하나의 그 대상이 세상. 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공수처에게 기소권을 나눠주겠다는 측면 때문에 기소 독점주의가 깨진다는 그 기득권을 아쉬워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지금 문무일 총장이 어제 그 취임사나 아니면 그 청문 과정에서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 입장에 조금 떨떠름한 생각이 드는 이유는 저분도 결국은 조직의 논리 속에 함몰되어서 결국은 다시 지난번 이 10년 전, 15년 전에 이 참여정부 시절에 공수처 문제가 나왔을 때 뒤로는 야당 의원들 만나서 다 유사 출신들 만나서 검찰 선배들 만나가지고 우리 기소 독점 깨지면 안 된다고 로비하는 그런 행태들 또 되풀이되지 않을까? 그게 참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죠. 앞서 우리 장윤성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지금 주어진 과제 열심히 해야 되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거 아울러서 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열린 마음,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덜 된 게 아니냐는 것이 이번 청문 과정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검찰이 무조건 죄인은 아니에요. 그렇죠. 검찰은 뭐 범죄 네. 집단도 아니고 네. 지금까지 다만 정치 검찰화 됐던 것을 다시 정상으로 돌리는 이 시간적 여유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수사권, 공수처 문제, 수사권 기소권 문제는 국회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네. 그 청문회 과정 오랜 동안 공청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 과정에서 검찰은 검찰대로 충분한 입장을 개진하고 예. 경찰은 경찰대로 입장 개진을 하고 또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국회는 또 여야가 충분히 부딪히고 싸우고 토론하면서 국민들에게 이 과정을 다 보여주는 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2004년도 그때 공수처 문제가 아마 발의되고 있을 때 제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논의 테이블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은 검찰 내의 반발, 조직적 반발이 상당히 작용했던 부분이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은밀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죠.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하자. 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근데 예. 일단 검찰의 반발과 저항에 의해서 이게 잘 안 된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데 전부터 보면
이 고위공직자 수사비리처를 정치인들은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타켓은 본인들이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특히 아니 전에를 그렇죠, 얘기하는 전에.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에. 그런데 이것은 뭐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아무리 저항해도 이건 피할 공수처, 공수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왔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검사를 할 때는 특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특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맨날 논의를 했는데 번번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검사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말한 기소 독점주가 깨지고 그다음에 수사권 특검이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검사된 지 얼마 안 됐지만 특검을 만들어야 한다는 저는 강력히 주장했던 검사 중에 하나인데 특검 만들자. 만들면 바로 검찰이 정권의 한이란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특검에서 하는 것은 거의 정치적과 관련된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그렇죠. 떼내줘버리면 오히려 검찰이 더 자유롭다.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검찰들이 다 반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부장 회의를 할 때 내 의견을 개진하면 너는 절대로 기자하고 인터뷰 하지 마라. 그런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검사 중에서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특검을 반대하느냐 이제 그런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특검은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고위공직자 수사비리처는 왜 검찰이 이걸 반대할 명분이 없냐? 나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거기 안에 검사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럼 자기를 수사할 수 있는데 이걸 반대한다? 그러면 결국 이기주의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도 굉장히 형성이 됐고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고위공직자 수사비리처는 반드시 설치한다. 저는 뭐 아주 개인적으로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수사권의 이 상당한 부분을 경찰에게 넘겨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과거 90년대 초반에 경찰 사회부 기자를 좀 했습니다. 할 때 보면 그때만 하더라도 경찰이 피의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다루는 부분들, 수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무리한 것도 많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찰을 들어가려고 하면 학력 자체가 완전히 인플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상당히 경찰의 수사하시는 분들의 이 자질 자체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좋아졌고 무엇보다도 가장 문제는 검찰이 그동안 사실 수사권에 대해서 거의 독직인 지휘권을 발휘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측면입니다. 물론 경찰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신뢰를 갖고 왔느냐? 그렇지는 않죠.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지만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서 소위 말해서 치안이라든지 경비, 교통은 그러니까 지방자치경찰에게 넘겨주고 일종의 미국의 FBI식으로 연방수사청처럼 수사 전문 경찰을 경찰을 따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아마 지방분권과 함께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고 한다면 경찰에 상당한 비례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폭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 내에도 서로 균형과 견제와 균형이 될 수 있다. 방법은 찾을 수 있다. 그런 거죠. 문제는 오로지 검찰만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총체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 자체는 이제는 조금 바뀔 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런데 이제 검경 수사권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인 걸 좀 아셔야 돼. 어떻게 아셔야 하냐면 지금 경찰에게 완전 수사권이 넘어가기 전에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는 길로 검사를 임명하는 첫 단계에서 수사검사로 갈 것이냐 기소검사로 갈 것이냐 라고 하면서 횡격막을 딱 쳐놓자 이거예요. 수사청, 기소청. 수사청, 기소청을 분리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수사청에 나중에 경찰에서 슬금슬금 들어오면서 수사청을 좀 넓혀가는. 이거 어떠세요? 기가 막히죠? 제가 검토를 안 해봐서 이 자리에서 바로 뭐 기가 막히냐 막히지 않느냐 얘기할 수 없고 왜 기가 막혀 좋다면 제가 이제 아주 나도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근데 이제 말하다가 한마디 더 할게요. 검경 수사권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그게 검찰의 개혁의 차원이라고 보고 만약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합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만약 그렇게 해서 검찰의 수사권이 경찰 넘어가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사에서 역사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일단은 검찰 개혁 자체를 이제 내부적 개혁과 외부적 개혁으로 나누자. 그럼 내부적 개혁 아까 제가 검찰 쇄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인적 쇄신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의 어떤 잘못된 제도 개혁,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검경 수사권이나 공직수사비리처에서는 원칙적으로 문무일 검찰총장은 설사 마음이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예. 약간의 협의를 하면서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자기가 앞서갈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차재현 교수님. 예, 저는 뭐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이제 문무일 총장이 혹시나 만약에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 주저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확실하게 명토를 박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한시가 끝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 검찰 그동안 반성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인적 쇄신을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를 이야기했냐면 검경 수사권 조정론이 이번 청문회에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내하고 별로 크게 다르지 않더라. 좋다. 제3자 기구에서 논의 한번 해보자.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세 번째는 공수처 문제. 예. 공수처 문제 단순하게 검찰만 겨냥한 거 아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나를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 다 대상이다. 그런 이야기를 대꾸를 해줬다는 부분도 박수현 대변인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아하.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의 의지는 설사 검찰총장이 뭔가 조직의 구성원들의 시선 때문에 뭔가 좀 망설임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검찰개혁 의지가 이렇게 강하다는 걸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어제 한시를 비공개 안 하고 공개한 이유가 바로 저는 거기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대통령의 의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염원이라는 걸 분명히 했다는 것이죠. 김 변호사님, 아주 독특한데 신선하네요. 그렇죠. 뭐 이전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또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권위주의적인 측면을 좀 배제했다. 예.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네. 자, 검찰총장 후보가 4명이나 올라왔었어요. 그랬죠? 예. 그것을 아무리 검찰 독립, 그 다음에 검찰의 개혁, 이런 거가 얘기가 되더라도 청와대에서 4명의 그렇지만 공직수사비리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것은 입법에 관한 문제예요. 입법에 관한 문제. 그러네요. 입법에 관한 문제에서 나는 고위 근데 공직자 입법에 관한 문제이긴 하지만 검찰청에서 강력하게 저항하면 국회의원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영향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 또 협의를 않고는 그렇죠. 안 되죠. 예. 그렇지만 지금 이 마당에 있어서 그걸 저항한다고 해서 이제 강하게 저항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몇 번 무산됐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은 틀린 게 있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하고 검찰 개혁에서 여론이 굉장히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의 강도가 높을 수는 없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검찰 출신이지만 고위공직자 수사비리처는 반드시 돼야 한다고 저는 보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오히려 그게 되는 것이 검찰에도 좋다. 왜냐하면 그런 수사처가 생기게 되면 검찰이 정치 사건에서 휘말리지 않게 되고 그러면 정권의 신연한 말을 듣지 않게 될 것이다. 정치권 눈치 안 보는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검사들한테는 좋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저는 설치돼야 한다 보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죠. 문제죠. 이건 왜냐하면 뭐 제가 검찰 출신이라서 하는 얘기 아니고 과연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할 수 있는 정도에 지금 와 있냐. 그거는 또 문제 있죠. 네, 전문성도 예, 있고 예. 인권에 관한 문제도 있고 청렴성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만약에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한테 다 준다고 하면 경찰은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 선행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주 묘책을 내놨어요. 절충안. 후보들 중에서 이분을 임명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으면서 임명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논의가 있었죠. 당연히 예. 뭐 있었겠죠. 본인하고도 교감이 좀 있었을 거 당연히 아니에요? 교감이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4명의 이렇게 몇 면을 보면 예. 그중에 특히 문무일 검사장처럼 그래도 약간 오픈마인드, 예. 약간 그래도 개혁적인 그런 사고 어허. 그런 것 중에서 제일 문무일 총장이 제일 선순위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검찰청 후보자들은 약간 관리형. 그러니까 평범한 검사, 평은 다 좋죠. 예. 사람 다 좋지만, 그렇지만 문무일 검사장은 원래 검사 때부터 약간 좀 강력한 그런 면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18기인데, 그러면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그럼 누가 검찰총장이 될 거냐 하는데, 상당히 이제 검사 중에서 좀 기수가 높은 검사들을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예. 문무일 검사를 다 꼽더라고요. 문무일 검사가 될 가능성이 크고 상당히 마인드도 개혁적인 마인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제 검찰을 하면서도 굉장히 개혁적인 마인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검찰 수장이 이미 됐단 말이에요.
근데 검찰수장이 된 마당에 예. 뭐 검찰 개혁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인적쇄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먼저 과거에 그 정치 그렇죠. 검찰 했던 분들을 쳐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딱 정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특히 우병우 라인과 관련된 정치 검찰을 쇄신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은 검찰총장이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